달별, 달별, 재물운. 그 사람한테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실제 달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달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몸으로 보면 이게 척추와 같은 거거든요. 척추. 그래서 어떠한 계절에 태어났느냐라는 이 환경이나 조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경향성 같은 거 있죠. 경향성이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그 예측이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뭐 전체를 다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간지를 공부할 때는 이 달이 주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1월의 인월이죠. 인월. 우리가 앞전 시간에 그 인월이 갖고 있는 뭐 직업적 성격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인월이 주는 게 이게 일종의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독고다이 같은 거죠. 독고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시라소니 같은 기질이죠. 시라소니 같은 기질. 이 우리 옛날 그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런데 보면 혼자 독불장군격이죠. 독불장군. 이런 기질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인월생들이 보면 남에게 의지해가지고 기생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에게 막 의지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한테 뭔가 받아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든 꼬셔갖고 남의 걸 싹 빼먹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어 살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누라한테 기대어 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남에게 의지해서 기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벌어 내가 산다는 거죠. 내 벌어서 내가 직접 벌어가지고 내 팔 내 흔들면서 산다. 그래서 막 없는 장사라도 조그마한 가게라도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있죠. 자기 것을. 그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뭐냐면 굉장히 씩씩한 거예요. 씩씩하다. 씩씩하고 용맹이 있어요. 보통 보면. 정말 신약해도, 신약한 사주라도 이 인월생들은 이 씩씩함과 용맹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돈을 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재물운을 볼 때 인월생들이 어쨌든 자기 밥벌이는 해요. 자기 밥벌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보죠. 그러니까 실제 인월생들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작은 사업이라도 뭐 어쨌든 간에 자기 능력을 잘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뭐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돼. 그래갖고 한번 엎어지고 철학관에 물으러 왔다 해도 다시 재기할 만한 그릇은 되는 거예요. 재기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씩씩함이나 용맹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팔자들은 뭐 다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인월생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근성이나 생활력 같은 게 강합니다. 그래서 생활력과 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재물운은 긍정적이죠. 재물운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릇 자체가 근성이 있고 생활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견디는 이 내공이 있거든요. 인월은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이제 인월생들 보면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막 큰 지장 없이 잘 합니다. 뭘 해도 자기가 자기 의지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독불장군격이지만은 살아남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월생들은 망해도 뭘 해가지고 뭐 망했다 한들 결국 나름대로 재기해서 자기가 이런 걸 바탕으로 극복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게 인월이다. 그래서 이게 이 고독한, 고독.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외로운 고독을 내가 다 안고 이겨내는 힘이 강한 거죠. 팔자의 그릇만 좋으면 인월생들이 굉장한 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재산을 엄청나게 키우는 사람들도 인월생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릇은 막 그닥 좋지 않은데 인월의 기질이 있으면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막 엎어지는 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중에 이 병화를 자꾸 장생시켜 버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뭘 한다면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키웠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까당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월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크지만은 이 인월이 갖고 있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확 몰락해 버리는 것도 인월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월에 뭔가 물으러 왔다라는 거는 기본 전투력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릇의 형태를 잘 보고 이게 이제 쫙쫙 사업 확장을 해서 키울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규모를 줄이고 가야 될지를 그 간극을 잘 봐야 되겠죠. 인월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월에 뭐 오는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신강신약 불문입니다. 인월은. 그리고 묘월. 토끼 묘자가 이제 토해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보충을 해주면 이제 보통 그 집안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인 거예요. 잘 사는 집안이다. 그래 가지고 부모로부터 호강을 잘하고 내가 자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분탈되는 측면이 있죠. 그 유산을 받을 때 분탈되는 측면이 첫 번째, 부친이나 그 집안에 사업을 했다면 일종의 이제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질 때 내가 받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받을 게 많았는데 형제지간에 나눠 먹으면서 받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 떼고 포 떼니까 먹을 게 없더라. 먹을 게 이제 뭐 없다 하면 좀 그렇고 약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묘월이죠, 묘월. 그래서 이런 묘월생들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사양의 양기인데 이게 뭐가 묻어 있습니까? 도화가 묻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묘생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이러면 정형적으로 많이 벌고 뭐가 많이 나가냐? 품위 유지비가 많이 나갑니다. 묘월생들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품위 유지비가 많으니까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묘생들은 항상 이제 저축이라든지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잘 써야 돼요. 계획성 있게.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소비도 많기 때문에 남들 볼 때 때깔은 좋은데 실속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봄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성향은 있습니다. 이 봄이 뭡니까? 목기가 쫙쫙 올라오는 기상이죠. 꽃이 피고 양기가 올라오는 거죠. 양기가. 그래서 봄의 물성을 우리가 목기로 많이 보죠. 이 목이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어갖고 내 걸 탁 지는 동작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벌고 잘 나가면 이상하게 좀 가벼워져요. 사람이 가벼워진다. 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막 호주머니에 막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속을 우리가 금기로 본다면 목기는 실속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등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팔자에 세력이 없어도 금이 있는 게 좋아요. 금이 뭐 인월이다, 뭐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뭐 육친 이런 걸 보지 말고 팔자에 경금이라든지 유금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자체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물복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묘든 진이든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대 기운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반대 기운이 너무 강해버리면 봄에는 원래 책에 금을 쓰는 법이 없거든요. 봄에는 당연히 목기가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금을 논하지 않지만 이 금을 문이라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문이라도 경금이든 신금이든 원숭이 신자 다규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글자가 하나라도 이게 있으면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진월 진월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보면 열에 한 7명입니다. 확률적으로 열에 7명은 뭐냐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되든 고만고만합니다. 이게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재산인 것 같아도 버는 수입이라는 게 기복 없이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내가 장사를 해도 그달 뭐 500을 벌었다. 그럼 그 다음 달 600, 그 다음 500, 뭐 700 이렇게 굴곡이 크지 않게 싹 이래 가요. 근데 인달이나 묘달은 뭐 잘 나갈 때 훅 벌었다가 못 벌 때 쑥 깡먹었다 이렇게 기복을 많이 그리는데 같은 봄이라도 이 진생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진월생들이 공직에 임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쟁이들이 많고 사업을 하더라도 기복을 별로 그렇게 안 그립니다. 근데 대박도 아닌 것이 쪽박도 안 되면서 쭉 가는 거 있죠. 그게 진생들의 진월생들. 대박도 아니고 쪽박도 아니면서 쭉 가는 게 열의 7이고 사주에 격국이 좋으면 한 3명 정도는 굉장히 볼륨을 키워버려요. 볼륨을. 이 진토라는 게 용폼을 한번 꽉 낸다라는 게 크게 키우는데 이 진생들이 크게 키우는 종목이 보통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건축토목 사업, 그 다음에 해외나 물류 사업 같은 거죠. 물류 이런 걸로 볼륨을 크게 키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시설 임대업 같은 거 있죠. 시설 임대 이것도 막 임대 사업을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막 7채 8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진월이 또 많아. 근데 대부분은 좀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갑니다. 큰 기복 없이 간다 이래 보셔도 되죠. 그리고 제가 이 신자진 띠나 신자진 월생이 20, 30% 내가 이게 삭감하고 본다 했죠. 여자들. 이게 무조건 이게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그 여자들이 이런 간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특히 띠나 계절적으로 월지에서 쓰면 이게 배우자로부터 싹 받아먹는 게 약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0, 30% 삭감이라는 거는 원숭이띠나 찌띠, 용띠나 신자진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집에서 딱 살림만 하면서 앉아가지고 배우자가 주는 밥을 받아먹는 그릇이 대체적으로 약하니까 실제 필드에 많이 나간다는 거죠. 필드에. 돈을 자기 벌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내 먹고 살 건 내가 번다 이런 게 좀 많다라는 거지. 확률적으로.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배우자로부터 많은 흡족한 결과를 받는 게 좀 약하죠. 근데 조금 대조적이긴 하지만은 요런 간지보다 팔자의 범인자라든지 또는 마로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다는 게 이게 남자 복도 되고 배우자 인덕도 되고 주변의 인덕 같은 것들을 잘 받아가거든요. 인이나 오나. 그래서 요런 띠보다는 범띠, 말띠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낫습니다. 여자들이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수월하게 가는 맛이 있고 요런 거는 조금 고충을 겪으면서 간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인생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가정상에 조금 애로가 있다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이걸 또 막 극단적으로 막 이게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 또 이해해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말띠 한번 주변에 보세요. 새가 빠지게 돈 번다니까. 이제 남자 토끼띠, 남자 양띠, 까칠까칠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범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수월하고 편하게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범띠, 말띠, 토끼띠, 양띠 이런 남자들 돈 벌면 신랑이 요런 띠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항상 술 한잔 먹으면 삶이 왜 이리 고단하노 이런 말을 잘하다니까. 고단하다. 이 간지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이 자연법적인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띠들은 뭐 보통 기복이 없는 공직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재산 자체를 이런 사람들은 알뜰살뜰하게 저축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봄생 중에서 폭발적인 부자 그릇이 많은 거는 요 인생들이 좀 많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인월생들 괜찮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어쨌든 뭐 받아 먹을 게 좀 있는 게 묘나 진보다는 이게 좀 나아요. 토끼 묘자는 이것도 여자들은 긍정적인데 품위 유지비가 좀 많이 나가는 속성이 있고, 이 진월 같은 경우도 이 저축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임묘진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띠가 뭐냐 이러면 거의 범띠예요. 범띠. 범월, 인월생들. 개인 자영업을 유독 많이 하고 묘나 진도 물론 하는데 이게 기복을 조금 많이 그리면서 좀 합니다. 기복이 조금 적은 거 있죠. 기복이 좀 작은 거는 진생들, 진월. 그래서 보통 이게 봄에 태어나는 이 목은 이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타는 이 가벼움 때문에 재물이 바람에 잘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 같은 거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자기가 지는 동작이 약하니까. 묘월생들은 또 어쨌든 돈도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4월 염사자, 이 음력입니다. 음력. 4월도 보면 제가 이거 항상 이 경금 이거 얘기했죠. 기본적인 재물복이 있어요. 재물복이. 이 여름생 특유의 한량 기질은 다 조금씩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재물복이 기본적인 재물 그릇이 있어요. 이게 부모 자리잖아요. 월지라는 게. 그러니까 뜻밖의 뭐 부모로부터 유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음기의 덕이기 때문에 음덕을 보기 때문에 보통 뭐 처가댁에서 뭐 뜻밖의 돈을 좀 대준다거나 부모가 뭘 좀 준다거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반대죠. 없다 생각인데 알고 보니 좀 있다가 되는 거죠. 묘월생들은 뭐 어떻습니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없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4월생들은 기본 제복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보통 이게 사업도 하면 보통 이게 잘합니다. 재물 그릇이 좀 기본적으로 받침이 있으니까 주변에 조금 뭐 인덕도 좀 보면서 돈 버는 재주가 좀 있습니다. 4월생들은. 5월과 6월은 공통점이 이게 여름 중에서도 이 5, 2월생들은 대표적인 이 한량 기질이 있죠. 한량 기질. 그리고 이 5월들은 뭐가 많죠? 이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돈을 벌어도 크게 이렇게 벌고 크게 까먹고 해요. 5월생들이 많이 벌고 또 까먹고 이런 것들도 많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마 열에 한 5, 6 정도는 대체적으로 좀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유독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유독 사업이나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복을 많이 겪고요. 대체적으로 자격이나 면허증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평범하게 가는 맛이 있는데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안정지향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데 이게 뭐 유독 사업적인 냄새가 나거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복을 좀 많이 겨뤄요. 폭발적으로 벌었다가도 막 또 많이 까먹기도 했고 이런 거죠. 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슷해요. 유독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기복을 좀 많이 겨립니다. 그래서 기복을 좀 많이 타는 게 보통 뭐 기호식품이 된다거나 뭐 음식 장사가 된다거나 뭐 유흥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기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 오미월생들은 특히 요 미월은 성격이나 고집이 센데 여자들 있죠, 여자들. 미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눈물도 많다. 눈물이 많다. 이런 사람들 막 보면 막 억수로 강인하고 센 것 같은데 또 마음은 또 엄청 감성이 여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돈도 잘 빌려줘요. 돈도 좀 잘 빌려주고 또 잘 떼이고 막 이래요. 요 5월도 좀 그렇고. 이게 팔량이라는 것 자체가 기복을 좀 그린다는 의미도 되고, 하루 벌어 이틀 쉬고, 하루 바짝 벌고 뭐 하루 쉬고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오미월 사람들이 돈을 벌면 또 많이 벌었다가도 또 마음이 약해갖고 또 돈 빌려주고 돈도 좀 잘 떼이고 이런 게 또 요런 달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생 중에서 재물을 번다 하면 어쨌든 요 4월생들 5, 6월은 기본적으로 좀 기복이 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기복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재테크 잘해야 돼. 재테크. 봄, 여름생들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재테크를 뭐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잘해야 되고 돈 빌려주지 말고 돈 빌려주면 잘 받지도 못하고 이래요. 봄생, 여름생들은. 가을 7월에 신월이죠. 신통력이죠. 신통력. 재주가 많죠. 재주. 이게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재물복이. 재물복이. 팔자에 이제 사업재산을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사업재산을 잘 키워낸다. 신월생들 보면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 재물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을 하고 큰 돈을 한 번씩 지어보다 보니까 엎어질 때도 크게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진다.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고 사업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신혼생들. 능력과 돈 버는 재주나 깨돌이 기질이 있으니까 남이 못하는 걸 해내갖고 확 벌었다가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고 훅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소운이 있거든요. 빡 지는 능력. 금이라는 게 가을 기운이라는 게 쑥쌀기잖아요. 꽉 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돈 버는 재주나 이런 것들은 좀 탁월한 면을 갖고 있죠. 사업재산 이런 것들은. 근데 자기 깨에 자기가 잘 넘어간다는 것 자체, 이 신이 뭔 뜻이죠? 쪼개지는 물상이죠. 이 배신사, 배반사, 뒤통수 조심. 뒤통수 한 방씩 맞는 거 조심해야 돼요. 팔월은 뭐죠? 유. 이 결실의 계절이랬죠. 이것도 기본적인 재복은 있죠. 재물복은. 6월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잘 사는 케이스가 많다. 무슨 폭발적인 자기 사업을 개척하는 팔자들은 인, 뭐 사, 뭐 이런 거 신 이런 거죠. 해. 이게 다 역마살이죠. 역마살. 인사신 해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에 대한 개척 정신이 있거든요. 개척 정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을 만지는 능력이 좀 많죠. 이런 띠들, 이런 월,
인사신의 월. 이게 6월은 결실과 재물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지향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격증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좀 안정적인 형태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돈을 버는 거죠. 굉장히 돈도 이렇게 잘 모으고 잘 모은다. 나름대로 굉장히 실속이 있기 때문에 재복이 많은 달이 또 요 8월 달입니다. 재물복이 많은 달. 인사신에는 사업에 대한 개척정신이 트니까 그릇이 좀 받쳐주면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자들이 이런 것들이죠. 개술자도 이것도 이제 실속이 있습니다. 실속이. 또 이 개술자 이 자체가 보면요, 좀 뭐랄까 자린고비가 많아요. 자린고비. 이 왜 그렇죠? 개술자 안에 신금을 딱 숨겨두고 있죠. 자기 걸 잘 안 내놓는다. 자기 것을 숨긴다라는 거죠. 수월생들 보시면 이제 보면 엄한데 돈 잘 안 씁니다. 지걸 딱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실속이 있거든, 실속이. 그러고 보통 수월생들 자체가 초년보다는 중장년운이 좋아요. 초년에 뭐 잘 안 됐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고진감래가 좀 많고. 근데 이 수월생이 아주 사업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막 아껴 쓰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실속이 이렇게 좀 잘 사는 거죠. 엄한데 돈 잘 안 쓰고. 10월생들이 이 사업가가 많죠. 사업가. 큰 돈 한번 버는 게 많습니다. 쪽박도 있겠지만은 큰 돈 한번 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10월의 해월생들. 돼지는 뭐가 없다? 돼지는 버릴 게 없다. 돼지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속이죠, 실속. 사업으로 큰 돈 번 사람이 많죠, 해월생들. 보시면. 좀 잘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생들. 자월이죠. 자월생들의 특징은 좀 신강해야지 됩니다. 좀 신강해야 됩니다. 신강해야 재복이 많아요. 신강해야. 뭐 신일간이다 이래 되면 뭐 다규자를 깔고 있다거나 뭐 경금일주면 신금을 깔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죠. 일주가. 자월생들은 비경급제가 강화되어 있는 자월생들은 재복이 많아요. 재복이. 재물복이 확 치는 게 신이 약해버리면 신이 약해버리면 이 자월생들은 돈이 잘 셉니다. 신이 약해버리면. 돈이 잘 안 모여요. 신이 약해버리면. 이게 11월 달 자월생들의 특징인데 한번 보십시오. 신강신약에 대한 논리가 자월생들은 잘 맞아요. 축월생들. 축이 뭐라 합니까? 우리 옛날 책에 보면 축덕이라고 있어요. 축덕. 이것도 기본적인 재물복에는 재물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축월생들도 대체적으로 좀 잘 삽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살아요. 무난하게. 무난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양관계를 논할 때, 음양을 볼 때, 음은 이 실속, 돈하고 관계를 많이 해야 되죠. 음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싹 빼와서 오거나 내 것을 숨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재물보기에는 긍정입니다. 긍정. 재물은 어쨌든 재물운을 볼 때는 긍정으로 본다. 음기. 이 음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사.
유, 축, 신, 자, 진 뭐 이런 거죠. 이런 간지들을 사주 원국에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재물운을 볼 때 땅바닥이죠. 땅바닥, 지지, 받아 먹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 긍정적인 걸 볼 때. 근데 너무 많아도 탈이야. 한 4개가 싹 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뭐랄까 사회적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한 2-3개 정도 깔아주고 이제 양기가 뭐 하나 정도 딱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음양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음기를 오히려 더 잘 쓰죠.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사주 지지 4개를 딱 놓고 간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대략 보면 뭐 적어도 저 정도면 뭐 먹고 살만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다는 게 나오죠. 근데 영양가 실속이 부족한 것들이 있죠. 이게 있는데 막 이것도 있으면서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있다. 간지 구조가. 그러면 막 이런 구조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연월일시다 이러면 인월이잖아요. 이게 목화 하기가 가니까 스타팅을 끊을 때 처음에 잘 나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점이 오면 훅 꺼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음양 관계를 볼 때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월별로 기본적으로 보는데 항상 이제 음양에서 이게 이 추걸이 되든 여자들이 음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보상이 고달프게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역학적인 입장에서 여자 사주가 좋은 걸 본다면 뭐 소위 돈 잘 버는 남편이 가정을 잘 지키고 돈을 잘 벌어다 주면 그걸로 가정을 잘 꾸미는 이런 팔자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여자가 음이 너무 많아서 바깥 생활, 사회생활을 여자가 해야 된다면 그 자체를 조금 뭔가 애를 많이 쓰면서 내가 사회와 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달프게 보죠. 근데 요즘은 뭐 원체 젊은 친구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걸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그런 세월을 내가 안고 간다 정도로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달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경향성을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